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 그리고 서울 노들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고 새로운 랜드마크를 탄생시켜 온 서울의 총괄 건축자이자 세계적 건축 거장이십니다.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이분의 손끝에서 우리 대교 아파트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명작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셨습니다. 헤더윅 스튜디오의 설립자이자 총괄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Hello every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기쁘고요. 제 이름이 토마스 헤더윅입니다. 제 사진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영광인 게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 조합장님인 정희선 회장님이 저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셨고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그만큼 믿어준다는 의미니까 저희의 개발업자와 헤더윅 스튜디오를 그만큼 믿어주신다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단풍색이 너무나 빛나고 예뻤습니다. 저희 헤더윅 스튜디오는 요즘 전 세계가 지루함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라는 사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장소들이 영혼이 없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60년 동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영혼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밋밋하고 지루하고 기능적인 빌딩을 지었다라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영혼에게는 별로 기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자이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능이라는 것을 감성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올라간 건물들을 보면 저희는 너무 평평하고 밋밋하고 직선적이고 반짝거리고 단조롭고 익명적이고 너무 심각한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즐거운 동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인간적인 스케일의 것을 좋아하는데 건물들은 점점 더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이즈가 안 달라졌어요. 옛날 조상들 수백 년 전과 지금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지금 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을, 우리의 집을 어떻게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특별한 것은 디자인팀을 직접 처음으로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한 첫 번째 조합이라는 겁니다. 정희선 조합장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민들을 케어하는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경제적인 이윤이나 상업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저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우리의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더 개방적이고 더 너그럽고
뭔가 장식적인 건물로 만들 수 있을까? 디테일이 더 많은 세심한 건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가 더 많고 더 유쾌하고 자연이 많이 담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과학자들이 또 신경과학자들이 이런 것이 없는 건물들은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연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끼는 건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도시들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충분히 케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헤드윅 스튜디오에서는 3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정적으로 탐구를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더 우리를 아껴주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도시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저희 스튜디오, 저희가 세계에서 진행한 3개 프로젝트를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한 프로젝트인데요. 싱가포르를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이 더 이상 없습니다. 뭘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시민들은 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런 저층에 이런 집들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뭐 정원도 있고 이런 저층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집들이 설 곳이 없다는 거죠. 앞에 런던에서 온 제 팀도 있지만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 저희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수백만 채의 작은 집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정원들이 집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층은 4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빴죠. 실용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낫습니다. 계단이 없으니까요. 내가 양말을 안 신었네. 그러면은 쉽게 침실로 가거나 아니면 세탁기로 가거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뉴욕에 가보시면 뉴욕의 아파트를 가보시면 80층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헬기에서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고층이고 높아서. 그래서 저희는 싱가포르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타워를 지을 때 20층짜리를 우리가 지을 때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파트 안에 정원을, 자연을 좀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층별로 우리가 세대별로 정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앙에 자연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 정원이 이렇게 포개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그냥 작은 식물들이 발코니에 소심하게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피스가 이제 정원 둘레를 보면은 하나의 마당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비도 없어요. 싱가포르는 런던과 서울과는 매우 다릅니다. 덥기 때문에 로비는 없고 바로 정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정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각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소파도 없어요. 그냥 정원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첫 아파트는 2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이 도시에 대한 조망이 좋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관을 만들었고요. 또 특별한 자리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로 올라가면 그 전에요. 특별한 디테일을 곳곳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 바닥도 약간 조각을 심어 넣어서 걸어 다닐 때도 이게 그냥 밋밋한 돌이 아니라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 미끄러지지도 않고 뭔가 특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식물을 도처에 볼 수 있습니다. 창을 양쪽에 활짝 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바람이 불고 냉방을 항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평생 이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살고 있거든요. 에너지 소모량도 많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의 최고의 장점을 집이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정원과 가까운 장점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번 여의도 프로젝트에서도 대교 아파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도 저희가 특별하게 디자인했고요. 또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아파트의 이 그 사인을 보면 특별한 장소임을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의 장소들은 디테일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크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들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테일을 살려서 섬세함을 살려서 이번 여의도 대교 아파트의 프로젝트를 좀 살기 좋은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저희가 270채 아파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그 서쪽에는 특별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이 철도 길을 통과하는 맨하튼 서쪽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이제 양쪽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오래된 100년 된 이 철도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 시의 이 구획된 이 공간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형태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쉐입은 바꿀 수 없지만 이 건물들이 이제 느끼게 하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뉴욕 그리드 형태의 길들 유명하잖아요. 네모난 길들이 쭉 연달아 있잖아요. 이런 길에 익숙하고 또 서울시도 이런 네모난 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데 이런 그리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창을 우리가 조금 더 조망권을 주고 좀 밖을 내다볼 수 있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개방감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창을 랜턴 창으로 디자인했습니다. 네모난 모습은 살아있지만 특히 코너에 있는 방들은 이 도시에 대한 조망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저희가 이 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 평평하거나 네모나거나 직사각의 느낌이 없습니다. 각 방마다 특별한 장소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벽돌이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시간이 지나도 운치가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재료들은 좀 낡거든요. 그리고 안 좋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5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저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강과 외모에. 근데 어쨌든 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은 처음에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삐까뻔쩍하다가 나중에는 좀 낡아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번 이런 집을 철거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평균 건물의 수명이 28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건물이었다면 27년 전에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저를 죽여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는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을 우리가 철거할 때 환경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항공산업보다 훨씬 더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그냥 미적으로 예쁜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100년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 30년만 살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벽돌은 괜찮은 자재입니다. 벽돌이 조금 오염되고 지저분해져도 괜찮습니다. 꼭 유리나 아니면은 금속만, 철강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자재를 선택할 때도 이번 서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50년 뒤, 60년 뒤, 100년 뒤에도 존재감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저희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뭔가 세심함을 느낄 수 있죠. 많은 경우에는 뭐 유리, 돌 약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런 베이 창을 조망권을 좀 키워주는 창 옆에 이런 벽돌을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개성을 주기 위해서요. 너무나 많은 전 세계의 장소들과 건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합원들은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다 다르시잖아요. 각자 다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와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같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또 고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맨해튼에 대한 멋진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전망도 있고요. 이 아파트의 입구를 요 빅토리아 시대의 구조물 밑에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뭐 서쪽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구조물은 저희가 그대로 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금속의 지붕은 해머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구조물은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안 중국에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완공이 된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6만 5천 평방미터의 면적이었고요. 아파트, 호텔, 사무용 공간 또 뭐 쇼핑몰 다 들어가야 하는 복합개발 지역이었는데요. 저희는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모일까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를 중요시하는데 28에이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쪽을 다 이미 비워뒀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고 4개 타워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안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끝쪽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안은 아시겠지만 테라코타 군사들이 이제 태어난 곳입니다. 근데 뭐 실크로드에 대한 모습은 없었고 주변에 죽어있는 타워들만 있었습니다. 부지에 가보니까 이 부지에 개성이 안 느껴지네.
뭔가 감성적으로 이 부지의 역사와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규모가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좀 작게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 프로젝트 때는 저희가 이 벽돌과 금속과 창을 이용했는데 시안에서는 어떤 자재를 이용하면 좋을까, 이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예산에 맞춰서 짓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성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서울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새로 지어진 오피스 빌딩이 아니라 한옥이 좋아요. 전통 구조물이 있는 곳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시안에는 옛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 것을 왜 좋아할까요? 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죠. 물성이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정이 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식 빌딩은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도자기 문화가 이 지역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흙을 이제 다룰 때 대대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때 도자기가 이런 질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이제 도자기를 이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밋밋하지 않으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올려서 이 건축물의 일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빌딩을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 사진은 완성된 프로젝트 12월 달에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규모가 스케일이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쪼갰습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이용해서 또 대량 생산을 하고 표면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도자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의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의 비결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천천히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뭔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지루하지 않고, 지루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받을 수 있는, 비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좋은 조망권을 갖고, 또 뉴욕에서 지금 이제 올려진 하이라인 파크는 모든 시민들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옥상을 우리가 옥상 같은 느낌을 안 주고 특별한 정원 옥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친구들과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스카이라인을 디자인할 때 이것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옥상을 저희가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 또 회사로 들어가는 입구,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도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중앙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실크로드를 거친 7개의 다른 식생들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하면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이제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두 분이 이거를 꼭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70층짜리 이러한 이 기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 공원으로 나무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지하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지하층에는 F&B 시설들이 있고 춥거나 더우면 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면 되고 나가서 이 물을 건너서 이 구조물을 올라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없는 이 구조물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보게 되고요. 특별한 식물들을 지나가고 최고의 이 그 조각은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밋밋한 우울한 타워에서 눈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여의도 대교 아파트를 갔을 때 나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이 나무들을 우리는 살리고 싶거든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이 제일 아름답죠. 가을이니까. 이 프로젝트가 12월에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 구조물의 제목이 씨앗나무입니다. 씨앗나무가 이제는 가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스케일이 컸기 때문에 이 바닥도 저희가 뭔가 디테일을 살려서 특별함을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도 은행나무가 많은데 시안에도 뭐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나무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큰 공간에서 소방차가 이제 들어오는 공간을 이렇게 면적을 크게 해야 된다라고 규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면적이 크면 좀 비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인간적인 스케일로 만들기 위해서 은행나무 모양으로 우리가 바닥을 깔았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라믹을 이렇게 우리가 조합했습니다. 이 세라믹을 보면 시선을 주게 되고 이게 400m 거리에서도 50m 거리에서도 1m 거리에서도 눈을 궁금하게 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어떤 것은 200m 거리에서는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은 좀 별로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건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에 좀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도자기 공장과 일을 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거의 치즈처럼 이렇게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주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들은 어디에서도 없는 버튼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공장이 이걸 뭐 싸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것은 더 심플하게 가지만 엘리베이터 버튼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또 디테일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안에는 이제 쇼핑몰이 있었고 난간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지면 약간 거칩니다. 다른 쇼핑몰하고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일본 도쿄에서 2년 전에 완성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자이부다이 힐스 프로젝트입니다. 도쿄 타워 바로 옆에 도쿄 중심가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4에이커에 달하는 부지였고요. 그리고 완성되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명의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 데만 27년이 걸렸습니다. 기존 주민들을 위한 공간, 사무 공간, 쇼핑몰, 호텔 공간, 또 헬스장, 학교도 심지어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쪽에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중앙 우체국이 있었어요. 요쪽이 도쿄의 중앙 우체국이 있었는데 철거가 됐고 그래서 철거가 되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죠. 도쿄는 공원이 많지 않습니다. 뉴욕처럼 한두 개의 큰 공원이 있는데 자연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자연을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런 부탁은 안 받았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퍼골라 스트럭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목재 구조물 안에 이런 그 덩굴 나무들, 덩굴 식물들, 꽃들, 위스테리아와 같은 이 꽃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적으로 자연과 건축을 통합해서 좀 고안해 볼 수는 없을까? 따로따로 보는 대신에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 네모났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또 아파트 쇼핑몰을 배치하는 데는 편하지만 우리가 측면에서 이 그 고지를 이제 고지의 차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재밌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완성된 프로젝트인데요. 이 아자이부다이 힐스를 걸어 다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은 99살이세요. 그리고 평생 여기에 살았던 분이 이쪽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주민으로 이 99세인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이사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 3차원적인 이 그 조경을 통해서 이 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스케일로 동쪽에 있는 작은 집 옆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텃밭도 있고 이 텃밭에 자라난 식물들을 통해서 요리 교실도 합니다. 이것이 뭐 좀 가짜 오렌지를 붙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오렌지 나무입니다. 특별한 식물들을 여기에 심었어요. 다양한 아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치를 통과하면 내가 뭔가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내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이런 특별히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냥 밋밋한 쇼핑몰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존중해주는 장소를 원합니다. 근데 장소들은 사람들을 존중을 너무나 오랫동안 존중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재밌는 정교한 디테일을 여기저기 심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목재를 합치는 기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 구조물들은 이제 지진에 대한 내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좀 견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진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즐겁게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주기 위해서 콘크리트 안에 작은 스톤을 박았습니다. 철강 위에 얹혀놓은 거죠. 사실 어른 안에는 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경과 경관은 유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에서만 우리가 노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도 이런 노는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아자이부다이 힐스 지하철 타고 지하에서 나오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공연장도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무용하는 공간도 있고 저희가 전통 이 퀼링 공예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원래는 종이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철강을 이용해서 좀 스케일을 키웠습니다. 타일을 예전에 우체국을 위해서 제작한 공장에 가서 그쪽에서 버린 타일을 수거해서 학교를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영국 학교는 이 부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건축 디자인과 모습은 다릅니다. 이 놀이터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도심 지역에서 쇼핑몰 옆에 이 사무 공간 옆에 놀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의도 대교 아파트도 옆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된 게 아니라 커뮤니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어쨌든 이 조합이 저희를 헤더윅 스튜디오를 선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조합장님은 큰 열정을 갖고 계시고요. 또 저희 프로젝트를 직접 다 가보셨어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헤더윅 스튜디오가 일을 제대로 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정희선 조합장님이 아주 까다롭게 깐깐하게 다 보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셨고 정말 일생일대의 이제 좋은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그러면서 마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100년 뒤에도 멋진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28년 뒤에 이렇게 다시 조합원들이 모이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일을 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또 이어서 토마스 헤드윅님과 함께 우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든든한 파트너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02년부터 헤더윅 스튜디오의 핵심 리더로서 구글의 런던 본사와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 스튜디오의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총괄해 오셨습니다. 디자인 혁신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이 실제로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전략과 실행을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대교 아파트 프로젝트가 최고의 완성도로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헤더윅 스튜디오의 2명뿐인 경영을 총괄하는 에그제큐티브 파트너 스튜어트 우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스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미 몇 번 왔는데요. 항상 날씨가 화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또 큰 영광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긴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함께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올바르게 가져갈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납니다. 아까 그 포토샵 사진을 보시지만 사실 이 사진보다 저는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토마스와 오랜 기간, 아주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자면 내가 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오래 한 것이 헤더윅과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헤더윅과 정의선과 여러 팀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저도 현장에 가서 잘 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또 실제로 빌딩 안에 사는 생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제가 뭐 자랑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다 그 토마스와 그리고 또 스튜디오 디자이너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보신 프로젝트도 있지만요. 조금 뒷면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자동차도 디자인했고요. 또 구글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회사를 위한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또 아티스트 위한 건물도 했고요. 마치 우주로 갈 것과 같은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켓에 들어가서 우주로 쏘아 올려져서
과학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3D의 아주 입체적인 그 보행 도로인데요. 공공 시설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너무나 프로젝트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토마스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들은 모양이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란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특정한 스타일이 없습니다. 뭐 특별히 삼각형을 좋아한다, 원을 좋아한다, 육각형을 좋아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와 모양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가장 좋은 솔루션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헤드워크가 얘기한 것처럼 빌딩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있고 또 건축 자재가 있죠. 그런데 건축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프로젝트가 다 다르죠. 버스, 또 교량, 올림픽 그 장소 등등 있지만요. 다 하나의 여정입니다.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죠. 이러한 구조물이 왜 존재하느냐, 이러한 구조물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이죠. 제가 그것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사람들이 뭐를 사랑하고 어떠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고 어디를 걷고 다니고 싶고 어디서 쇼핑을 하고 어디에서 신문을 사고 싶으냐, 그리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감정, 인간의 사랑,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감정으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문제라든가 또 기능에 있어서 적절한 감정적인 반응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토마스와 저 외에도 여러 인재들이 함께 저희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명이 넘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주로는 저 런던에서 삽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요. 여러 국적의 디자이너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영국 사람들이 가장 소수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 곳에서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죠. 결국 각기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다 토마스 같이 생각한다면, 모든 우리 디자이너가 한국 사람이라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스튜디오의 다양성은 우리의 성과물의 다양성에 필요합니다. 저희 뒤쪽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적절히 혼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을 메이킹 하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이킹을 하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를 메이크하고 또 어떠한 사물을 만들고 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건축되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도 그것이 건축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뭐 책에 나오고 TV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지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빌딩을 보셨는데요. 안에 볼까요? 사무실 같습니까? 건축 스튜디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사무실 같이 보입니다. 컴퓨터가 많고 아주 심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희 스튜디오는 조금 과학 실험실 같습니다. 뭐 과학 박물관 같기도 하고요. 또 놀이터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밌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이 재밌기를 원하지만 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을 하죠. 주변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들이 널려 있고요.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모여서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이킹을 하죠. 물론 컴퓨터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많은 것을 만듭니다. 빌딩을 만들기도 하고요.
모델도 만듭니다. 또 테스팅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죠. 사실 컴퓨터에서 뭐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금속이나 진흙을 실제로 손으로 만지면서 구부려 보면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들과 이야기가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많은 제조업체들은 자기네들이 한 것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들에게 좀 더 특별한 것을 과감히 하도록 푸시합니다. 특히 좀 특별하고 뭔가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될 때 더욱더 그렇죠. 바로 옆에 건물에 있는 건자재와 똑같은 자재를 사용해서 건축을 한다면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입해야 우리의 건축물이 특별해지느냐가 중요하죠. 저희 프로젝트는 다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프로세스입니다. 공정입니다. 지금 저희는 공항을 짓고 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커다란 공항 프로젝트고 오늘 새벽 2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제조업체를 위해서 안경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탐험, 발견, 문제 해결, 기능, 예산, 돈 이러한 것이 있죠. 다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공항 프로젝트고 하나는 안경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작업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중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론에 함몰되지 않고 서로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학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빨리빨리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다 검토하고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맞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는 민첩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별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 등등을 다 검토하고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솔루션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포스트잇에다가 만화처럼 아이디어를 그립니다. 그것만이 허용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드로잉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이 관여하고 대화를 합니다. 저 혼자 앉아서 스케치를 하고 팀에게 던지면서 이것을 컴퓨터로 작업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논의하고 다시 클라이언트하고 얘기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듭니다. 드로잉, 토킹과 함께 메이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저희 워크숍에서 정말로 멋진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테스트도 하고 프로토타입을 해서 여러분들과도 이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한 모델도 만들죠. 모델을 만들면 컴퓨터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보시기만 알겠지만은 우리가 큰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미 있는 솔루션을 찾고 의미 있는 스토리를 찾고 그리고 이 3D 입체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감정적인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 스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뉴욕에서 우리가 디자인한 공원입니다. 물에 떠 있는 수상 공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토마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실험을 합니다. 지금 저는 그 공항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항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화하느냐, 인간적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아까 중국의 프로젝트들을 보셨죠? 각 프로젝트로부터 또한 배웁니다. 한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을 또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그것을 활용하고 또 여기서 배운 프로젝트,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을 갖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가겠죠. 토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완벽하게 느껴지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보존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만 혼자서 해봤죠. 이 나무는 꾸밈이 없습니다. 각기 모양도 다르고 또 뭐 이렇게 어떤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양 그대로죠. 그런 의미에서 인위적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또한 이렇게 다 같이 팀으로 다니면서 좋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디에 기쁨을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의외성을 갖고 올 수 있을까 했는데요. 정 조합장님이 그냥 계단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주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구 자체를 하나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기능성은 그대로 갖고 가고요.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를 차별화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집을 만드는 것이죠.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관도 너무 멋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학교, 또 멀리 보이는 강과 산 멋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여정이 저희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스튜디오를 대표해서 서 있는 것도 영광이지만 여러분과 토마스와 정희선 조합장님과 여러 팀과 여정을 떠난다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토마스가 프로젝트를 소개드렸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 뒤에 있는 사람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24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프로젝트는 저희의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저닝 스터디 계약 체결식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본격적인 설계에 앞서 우리는 헤더윅 스튜디오와 함께 비저닝 스터디라는 매우 중요한 첫 단추를 꿰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서울 미팅에서 스튜어드 우드 부사장님과 논의하며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대교 아파트만의 독보적인 가치와 방향성을 먼저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단지가 가진 잠재력과 조합원 여러분의 높은 야심을 헤더윅의 창의적인 언어로 해석해내는 과정입니다. 헤더윅 스튜디오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디자인의 품질을 지키는 특화 설계자로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공식화하겠습니다. 헤더윅 스튜디오와 우리 조합이 함께 그려갈 미래의 청사진 비저닝 스터디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요원은 테이블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정선 조합장님과 토마스 헤드윅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체결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고 서명해주시고 바꿔서 한번 다시 서명해주시고 다 되시면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바꿔서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바꿔서 한 번 더. 예. 네. 다 되셨으면 계약서를 이렇게 안고 기념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네, 스탠드업. 네, 네, 예,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이상으로 조인식을 마치고 네, 오늘 총회에 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 요원은 무대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그럼 오늘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개별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신